자, 오늘 미국 6월 CPI 결과 발표됐죠.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들을 신인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아무래도 좀 이상한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장 전 선물지수 상황 보면 상승세였다가 8시 반에, 오전 8시 반에 CPI 데이터가 나온 직후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2.5%까지 내려가더니 개장 이후엔 또 낙폭을 착실하게 회복을 하면서 오늘 하루 장이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오늘 시장 보실 때 아마 가장 크게 의문이 드는 게 이 부분일 겁니다. 왜 오늘 시장은 예상보다 상당히 나쁜 소비자 물가 데이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탄탄했는가,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만한 요인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현지 시간 12일이었습니다. 어제 미국 노동통계국이 급하게 트위터 하나 올렸습니다. 미국의 6월 CPI 상승률이 10.2%가 넘을 것이란 뉴스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가짜 뉴스를 부인할 만큼 월가에 이미 하루 전에 이 CPI 데이터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이 돌았던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살펴보면 오늘 나올 데이터 자체가 이미 기존의 8.8% 상승으로 예상됐던 컨센서스를 웃돌 것이다, 이런 우려가 이미 이번 주 초반 증시에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한편으로 인플레 데이터가 이번에 정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생각보다 증시가 잘 버틴 것 아닐까, 이런 아이디어는 팩트와는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7월 CPI 데이터에 6월보다는 좀 나은 유가 데이터가 입력이 될 가능성은 초반인 현재까지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외 환경,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지에서 6월 이후에 인플레가 정말로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도, 또 그렇게 주장하는 쪽도 좀 지금은 찾기는 어렵습니다. CPI 데이터와 함께 캐나다의 기준금리 100bp 인상이 영향을 끼치면서 이제 오는 FOMC에서 나올 가장 유력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경로는 100bp가 됐습니다. 미국의 연방 기금금리 선물시장 데이터로 움직이는 패드워치에 따르면요, 이번 달 미국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74.4%로 높아졌습니다. 74.4%입니다. 어제만 해도 미국의 7월 기준금리 100bp 인상 가능성은 7.6%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물가 잡겠다고 언제까지 고금리를 유지할 수는 없겠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미국의 이 최종 금리 달성 시점과 이후의 금리 경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 텐데, 조금 더 이걸 정리를 하면 현장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이 금리 경로라든가 지금 이 경기를 감안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경로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여러 번 물어보게 되는데 이런 관측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 경기 침체를, 지금 이미 들어왔을 수도 있는 경기 침체를 최대한 피하고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급작스러운 금리 인상을 올해 혹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폭과 속도는 기존보다 빠르게 하되 내년에는 아마 다시 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게 맞을 상황이고, 시장에서 돈은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을 생각해서 운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 그래서 지금의 그런 관측을 반영해서 움직이는 게 오늘 하락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흐름이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생각보다는 좀 강해 보이지만 이 침체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도 예상해서 지금의 채권 시장이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런 아이디어를 투자에 참고하실 만한 뜻이 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미국 증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는데 해당 원인에 대해서 현지 분석 들어봤고요. 이어서 미국의 스펙 상황도 같이 짚어주시죠. 최근 시장 상황 때문인지 이 헤지펀드 업계 거물로 불리죠. 비레크먼이 투자할 곳이 없다면서 애써 모은 스펙 모두 청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비레크먼의 이 스펙 기업으로 유명하죠. 이번에 청산한다고 밝힌 퍼싱 스퀘어 톤틴 홀딩스라는 스펙 기업입니다. 이 규모만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현재 환율 기준 5조 2천억 정도에 육박을 하죠. 원래 이곳은 앞서서 한 1년 전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음반 회사인 유니버셜의 지분을 좀 인수하려고 했다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규정 문제로 마찰을 겪은 뒤 이 우회 상장을 철회하기도 했던 그런 해프닝을 겪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투자할 만한 기업을 찾지 못한 거죠. 우회 상장할 만한 기업 찾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미국에서 규정상 스펙 기업은 설립 2년 안에 이 투자할 만한 기업을 찾아서 우회 상장을 해야 됐는데 이 남은 시간이 지금 몇 주 안 남은 상태에서 투자할 만한 새로운 기업을 찾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퍼싱 스퀘어 톤틴 홀딩스의 청산 결정은 한때 이 미국의 주요 투자 트렌드였던 스펙의 우회 상장, 이런 투자가 유동성의 축소라든가 또 SEC의 규제 강화 이런 악재 때문에 저물어가고 있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로 남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